네, 오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2심 소위 국정농단 재판이 있었습니다. 이 재판부의 담당 판사 이름은 김문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김문석이라는 이름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다룬 책, 제국의 위안부라는 책을 쓴 박유하 교수의 소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의 2심 판사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김문석 부장판사가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 등으로 표현한 박유하 교수가 위안부들의 사회적 지위를 현저히 떨어뜨렸으므로 1,000만 원을 배상하라 이렇게 유죄를 선고했던 내용을 판결을 보고 정말 속으로 분노했습니다. 이 학자가 특히나 위안부 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가 위안부에 관해서 상당히 깊이 있는 내용의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은 새롭게 드러난 여러 가지 이야기들까지 논문 형식으로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고 전반적으로 위안부 할머니들의 삶과 인생 노정에 대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일본의 법률적 책임을 인정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위안부의 다양한 성격 중에는 처음에 위안부가 일본에서 끌려가고 그 다음에 식민지 조선에서까지 여성을 조달하는 일련의 과정에는 매춘적 성격을 가진 경우들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적시한 책이었죠. 그런데 이 책을 가지고 이 판사는 이렇게 판결한 겁니다. 그거는 사실과 다르다. 아니, 쥐가 어떻게 알았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했으므로 거짓말이다. 아니, 그 사실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을 밝힌 책을 놓고 사실과 다름으로 1,000만 원 배상해라라고 한 판사가 바로 이 김문석 부장판사입니다. 오늘 똑같은 재판을 한 겁니다. 저는 이 김문석이라는 자가 정말 이 재판을 지속할 만한 지적 능력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이 김문석 판사가 신문을 보고 재판했다. 이렇게 봅니다. 말하자면 박근혜 재판과 관련해서 그동안 신문에서 떠들던 그 거짓말의 산을 그대로 사실로 놓고 법정에서 정말 진실을 밝혀가는 프로세스로 한 게 아니고 그동안에 보도되었던 그 숱한 거짓말의 산을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예단하고 피해자를 처벌하려고 재판정을 여는 겁니다. 오류는 전반적으로 5가지입니다. 첫째, 이 판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피고가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아니, 범행이 있었는지 여부를 이제 재판정에서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피고가 범행을 부인하는 것이 너는 진짜 범인이라는 증거라는 얘기거든요. 책임을 주변에 전가한다, 아랫사람에게. 비서가 그건 나 모른다. 그건 비서가 한 일이다. 내게 보고가 안 되었다. 그래서 너는 나쁘다는 겁니다. 아니, 보고받지 않은 일을 비서가 단독으로 처리한 일이거나 뭔가 일반적인 오해가 있어서 그래 된 거고 나는 모른다 하는 거를 그러므로 너는 나쁘다고.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하는 국민의 여망을 외면했다, 피고가. 그러므로 너는 중형이라는 거거든요. 진실을 밝혀내야 할 거는 피고가 아니에요. 재판정 김문석 본인이 진실을 밝혀야 된다.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너는 나쁜 자다. 아니, 이게 마녀 재판이거든요. 중세가 끝나고 근대로 넘어올 때 이 마녀 재판에 마녀를 입증하는 것은 뭐냐 이런 겁니다. 마녀라는 것을 자백해라 하고 이제 고문을 가죠.
근데 엄청난 고문을 가해도 자백하지 않습니다. 그게 마녀인 증거입니다. 왜? 웬만하면 그런 고문을 하면 마녀라고 자백할 텐데 이녀는 진짜 마녀임으로 자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마녀, 그래 맞아 나는 마녀예요 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 그럼 마녀라고 자백했으니까 마녀가 되는 겁니다. 나는 마녀가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면 고백을 했는데도 나는 마녀가 아니라고 주장하면 마녀가 아니라 고백에도 불구하고 마녀라는 자백을 안 할 정도로 너는 독하니까 마녀다. 아니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데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진실이 밝혀지는 국민의 기대의 여망을 외면했기 때문에 너는 유죄라는 거예요. 이런 판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 판결문이라고 보도되는 그 전문을 읽어보세요. 범행을 부인했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아니 범행을 부인해서 너는 마녀가 된 거예요. 이 판사가 도대체 무슨 예단을 하고 있는 거죠. 탄핵은 정당했고 피고는 죄의 덩어리인데 제가 종교적인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죄의 덩어리인데 부인한다. 너는 이 재판정에서 죄를 다 자백하고 용서받고 무릎을 꿇고 반성해야 된다고 하는 전근대적 세계관을 가진 자입니다. 이 김문석이라는 자는. 객관적 사실을 추구하고 판사, 변호사, 검사가 치열한 사실 공방을 벌이면서 진실을 발견해 간다. 뭔가 진실을 발견해가는 절차가 재판이라고 하는 근대 형법의 기본 구조를 완전히 이 사람은 지금 부정하고 있어요. 너는 죄인이다는 것을 전제해 놓고 그러므로 반성하고 자백하고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국민의 여망을 외면했다. 그게 이 판사가 갖는 오류의 첫 번째. 국민의 여망을 외면한 것은 재판부 김문석 당신이다.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피고의 건강과 연령을 고려하여서 25년형을 때린다. 다른 무슨 특활비는까지 합쳐서 지금 33년을 맞은 상태거든요. 34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연령도 많고 건강도 나쁘니까 33년을 때린다. 본인은 25년입니다만은 다 합치면 지금 33년이잖아요. 죽을 때까지 때려놓고 건강과 연령을 고려해서 때렸다. 정말 이 자는 잔인한 자입니다. 내가 당신의 건강과 연령을 고려해서 죽을 때까지 감옥을 살려줄게. 판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판사가 이렇게 인격 모욕적인 피고의 인격을 정말 무참하게 짓밟는 잔혹한 언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자가 착한 얼굴로 웃고 있는 사진들이 언론에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 내심에 들어있는 어떤 악마성이 있는 거라고 난 봅니다. 그 내심에 어떤 악마성이 있는 거라.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20세예요, 30세예요. 이미 70이 다 돼가는 건강이 극도로 나쁜 사람에게 나머지 형량도 있으니까 33년이 될 거라는 것을 알면서 너의 건강과 연령을 생각해서 내가 때렸다? 죽을 때까지? 이 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반성하는 모습이 없다. 이거는 개인의 양심을 짓밟는 표현입니다. 재판정은 피고에게,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에게 반성을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재판정이 어떻게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에게 반성하라고 요구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요즘 반성하라는 말은 학교 선생도 안 하는 거예요.
학교 선생도 학생을 인격적으로 지배해서는 안 된다. 잘못한 일이 있으면 벌점으로 냉정하게 매기면 그만이지 인격적으로 지배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판사가 완전한 인격체인 더군다나 전직 대통령을 반성하지 않는다? 피고의 진실과 양심 모두를 짓밟았습니다. 더군다나 이 재판은 정치재판입니다. 정치재판이 가져올 수 있는 오류의 가능성을 일말의 오류의 가능성도 인정하지 않는 재판관이에요.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다고 하는 판사가 반드시 금은으로 삼아야 하는, 내가 정말 뭔가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가능성을 가진 겸손한, 진실 앞에 겸손한 존재로서의 판사가 아니야, 이 김문석이라는 자는. 어디다 대고 반성하라 그래요. 그 다음에 사실은 세 번째 문제는 1심부터가 문제가 되었습니다마는 최순실과 공모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순실과 공모하여. 그런데 어떻게 공모했는지가 없습니다. 최순실과 어떻게, 언제, 어디서, 무엇에 대해서 어떻게 공모했는지가 없습니다. 공모하는 과정이 밝혀졌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공모하는 과정이 없습니다.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거는 이 정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재단, 그는 역대 정권이 다 해왔던 겁니다. 지금 기업 경영의 자율에 대해서 간섭하고 하는 건 지금 이 정부야말로 주특기죠. 뇌물을 수수하였다? 누가 누구에게 돈을 주었죠? 이 판결문은 천연덕스럽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을 수수한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찾았습니까? 그 뇌물이 어디에 있어요? 그 뇌물이 지금 스포츠 펀드, 그게 다 있잖아요. 그 뇌물을 누가 수수했어요? 대기업 총수로부터 부당한 묵시적 청탁을 받았다? 누가 무엇을 청탁하였습니까? 없습니다. 네 번째, 이 판사의 판결문은 적개심에 가득한 예단에 불과하다. 신문 보고 재판하나? 다섯 번째, 이 판결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부터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확인되지는 않았다. 말하자면 뇌물 금액이 이 피고가 얼마나 직접 돈을 먹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지금 유죄를 때렸습니다. 뇌물액이 확정되지도 않았어요.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적어도 최순실과 박근혜가 경제적 공동체, 동일체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부부도 별산이고 독립된 주체로 인정합니다. 우리나라 법률 체계는.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어라.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범죄는 없는데 25년형이다. 뇌물 받은 거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뇌물을 주긴 준 것 같은데 최순실이가 얼마를 먹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얼마를 먹었는지 우리 그런 거 몰라. 근데 좌우당 둘이는 동일체야. 어디에 동일체예요? 무슨 동일체? 부부도 동일체가 아닌데.
이 어리석은 판사는 오늘의 이 판결로 역사의 한 페이지에 이름을 오욕을 남기게 된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사 참 좋습니다. 판사 정말 좋습니다. 제멋대로 해도 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판결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네, 8월 24일 편엔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